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납세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탑5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속세 신고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달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상속세 세율에 관한 질문인데요. 상속세 세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에서 50%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그리고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죠. 현재 이 상속세 세율의 경우에는요, 과거 몇십 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최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세법 개정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통과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얼마까지 상속세가 세금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이 정도 금액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1인과 그리고 자녀 2인이 있는 이런 일반적인 가족 구조 하에서는요, 배우자 공제액과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상속 공제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에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지분 그리고 30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5억 원과 비교해서 이제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배우자 공제액은 5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 공제의 경우에는요, 기초 공제 2억 원에다가 1인당 5천만 원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2인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곱하기 2인이 되어서 1억 원이 되죠. 따라서 이제 기초 공제 2억 원에 1억 원을 더하게 되면 자녀 공제의 경우에는 총 3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해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가 일반적으로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 공제 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최소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해서 10억 원은 상속세가 공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녀가 없이 배우자가 만약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서 7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속 가액이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율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회 통과가 되어야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속 당시에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상속세가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 개시 이전에 이제 처분을 한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속세가 추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총 상속 재산 가액이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 등과 같이 우리가 물려받은 총 재산 가액에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우리가 선조에 제사를 지내는 토지와 관련된 이런 금양임야나 묘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차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납부하지 못한 뭐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 그리고 병원비와 뭐 간병비, 장례비용 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 등과 같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가산을 하고, 손주, 손녀와 같이 상속인 외자에게 2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아서 가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재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자녀나 손주에게 주실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상속세를 재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미리 자녀에게 줘서 이제 증여세도 내고 10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세도 또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로 해서 차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뭐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등과 같은 이런 상속 공제 금액들이 차감이 되고요.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 등과 같이 이렇게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면 이 감정평가 수수료도 당연히 차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세율을 곱해서 결국에는 상속세 납부 금액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꼭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조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세금과는 달리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건수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낮고 뭐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조사관이 인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속세 신고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속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상속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